미국 함대가 스페인 육군이 머물고 있던 괌의 산타크루스 요새를 포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그런데 당시 스페인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당시 괌에 있던 스페인군은 스페인 본국으로부터 전쟁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괌에 너무 오래 살았나? 나태해졌는데? 괌에 연락이 안 왔나 봐요. 섬이라. 진짜 설마 저런 게 전쟁 중인 걸 몰랐던 거예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괌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함대끼리 인사의 의미를 담은 이종의 대포, 예포를 쐈다고 오해한 거예요. 어머,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못한 스페인군은 결국 항복했죠. 와. 야, 이거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이네. 그리고 3일 뒤인 6월 24일 드디어 전쟁의 원인이었던 쿠바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지상전이 시작된 곳은 산티아고 데 쿠바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목표는 쿠바의 항구 도시인 산티아고 데 쿠바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스페인의 카리비 함대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미국은 이 지역을 방어하는 산후안 고지를 차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요. 산후안 고지의 경사가 너무 이게 급격해서 선두 이 부대가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쉽지 않네. 게다가 지형 지물에 능한 스페인군이 고전을 겪고 있는 미국의 보병들을 공격하자 진격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교수님, 이대로 포기할 미국이 아닐 것 같은데 뭐 플랜 B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미국이 고난을 겪는 와중에 또 혜성처럼 등장한 부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대인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카우보이 같은데 뭔가. 사진은 이 루스벨트가 해군 차관직을 내려놓고 조직한 의용대 유명한 러프라이더스입니다. 러프라이더라고요? 들어보셨죠? 러프라이더스를 모집하는데 아주 특별한 직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카우보이. 예, 카우보이들. 카우보이를 투입시켰다고? 이런 카우보이들이 빠르고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전선을 누볐고 그 결과 산후안 고지로 갈 수 있는 캐틀힐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카우보이들을 활용했구나. 칼빈 씨, 이 러프라이더스가 어떻게 캐틀힐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갓링건, 게틀링건이에요. 네. 장고에 나왔던. 예, 비슷합니다. 네. 예. 그죠. 예. 안 장고도 봤지만 카우보이니까 영화는 안 봤지만 어쨌든 돌아가는 거잖아요. 게틀링건 한 대는 이 소총수 여러 명의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덕분에 루즈벨트는 8분 30초 만에 진지를 점령할 수 있었어요. 빨리 했네. 10분도 안 말도 걸려. 안 돼. 와, 미국의 기세가 엄청나네요. 예, 결국 러프라이더스의 공세로 산후안 고지까지 장악한 미국은 7월 17일 쿠바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8일 뒤는 7월 25일 카리브해에 위치한 또 다른 스페인의 식민지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하게 됩니다. 와. 굳이 그러면 미국이 처음 마닐라만을 공격한 이후에 쿠바와 푸에르토리코까지 장악하는데 2달밖에 안 걸렸나요? 하하.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많은 장악했지만 필리핀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육상전을 해야 되는 지상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해병대도 없고 육군도 없는 상태에서 상륙작전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해군은 한 세력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한 세력? 스페인 입장에서는 반란군. 그래서 필리핀의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을 담보로 필리핀 독립군의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병력을 보강한 미국은 스페인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스페인은 대응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필리핀에 있는 스페인 총독에게 항복을 제안합니다. 이때 스페인 총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항복하지 않을까요? 항복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스페인 본국은 계속 전투를 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총독을 내쫓습니다. 전투에 승리한 것은 미국이지 필리핀 독립군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총독의 제안을 받아들여 마닐라 통제권을 두고 가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와, 가짜 전투. 미국은 미리 필리핀 독립군에게 총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 방어선 안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독립군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스페인은 미리 짠 대로 잠깐의 총을 쏘죠. 교전하는 척하죠. 하늘로 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게 항복합니다. 어렸을 때 전쟁 놀이 하듯이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걸 해? 웃겼겠다. 이렇게 미국 스페인 전쟁은 개전 후 미국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소풍 같은 전쟁이라는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미국에선 아주 찬란하고도 짧은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아, 야, 전투 의지가 없었네, 스페인이. 아니 지금 이 많은 전쟁과 전령이 3개월 안에 다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럼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끝내고 뭐 결국에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1898년 12월 10일 파리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스페인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합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구암, 푸에르토리코, 쿠바를 미국의 보호령으로 할량을 받게 됩니다. 또 필리핀은 미국이 기반시설 마련 비용으로 스페인에게 2천만 달러를 주고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토 자체는 엄청 크진 않지만 다 전략적 요충지들이에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럼 어쨌든 뭐 쿠바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요. 결국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일단 당시 국제사회와 미국 국민들은 쿠바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미국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기엔 아직 쿠바가 독립하기에 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독립하게 되면 또다시 유럽의 먹잇감이 될 게 뻔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론은 미국이 원래의 목적을 잊지 말고 쿠바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쪽이 훨씬 많았죠. 결국 이제 여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은 쿠바를 독립시킵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제안합니다. 동맹.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동맹 맺자. 어디와? 미국. 뭐 군사를 주둔시킨다? 예. 이 조건은 1901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플래트 수정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기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플래트 수정안 제3조 쿠바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쿠바 정부는 동의한다. 제7조 미국이 쿠바의 독립을 유지하고 쿠바 국민을 보호하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쿠바 정부는 군사 주둔 목적의 기지 설치를 위해 영토를 할양할 수 있다. 저거는 혹할만 한데 나쁜 조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보호령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언제든 쿠바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뿐 아니라 쿠바와 카리비해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1902년 5월 20일 미국은 드디어 쿠바를 독립시켜 주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많은 상태인데 이거를 쿠바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쿠바 입장에서는 독립 아닌 독립이죠. 하지만 미국은 플래트 수정안에 따라 쿠바 동부에 해군 기지를 건설합니다. 이때 건설된 것이 바로 관타나모 해군 기지였습니다. 관타나모 해군 기지는 서울 면적의 6분의 1보다 조금 큰 규모의 해군 기지입니다. 미국의 군사 및 물류 지원을 하기 위해 여러 항만 시설과 공항 활주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포로 수용소로 운영되고 있죠. 이제 미국은 이 기지를 가리브해와 대서양 지역에 있는 잠재적 위협들을 감시하고 또 방어하는 전투기지 역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최근에는 쿠바에서는
미국에 이곳을 좀 돌려줘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한테는 이곳만큼은 줄 수 없다.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었구나. 네,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쿠바를 얻은 미국에게 이제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밖에 남지 않았죠. 어딜까요? 마닐라, 필리핀. 필리핀. 네, 필리핀입니다. 전쟁 이후에 필리핀이 미국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데 필리핀은 영원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동해안에서 우리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에 대한 야욕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필리핀 내 거야 이거. 예. 일부 미국인들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파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병합을 두고 미국 최초로 제국주의 논쟁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게 됩니다. 이건 향후 미국 외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칼 웨인 씨, 그 반제국주의를 주장한 사람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있나요? 네, 있어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네,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미국의 제국주의를 격렬히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바리 조약이 진행 중일 때는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2,000만 필리핀을 사지 말고 자신이 그 돈을 줄 테니까 오히려 필리핀을 독립시키는 데 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와, 오,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지 말지에 대한 논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바로 제국주의파들입니다. 이렇게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건 당시 미국의 맥키니 대통령의 영향이 컸죠. 맥키니 대통령이 한 말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전지전능한 신에게 영감과 지침을 달라고 기도했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필리핀을 스페인에 돌려준다면 비겁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필리핀 군도를 아시아에서 경쟁 상대인 프랑스나 독일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필리핀 군도를 필리핀인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 군도는 자치정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니 어때요? 아예 뭐 그냥 무시하는데 대놓고. 필리핀이 꼭 필요하니까. 너무 갖고 싶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예. 사실 필리핀은 끊임없이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9년 1월 23일에는 필리핀 최초의 공화국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겠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소리 뭐야?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겠죠. 황당. 이 때문에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과 필리핀 독립군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확인해 볼게요. 미국과 필리핀의 무력 충돌 후 폐허가 된 마닐라 도시와 뭐야? 참호에 지금 누가 시체에 묻고 있는데요. 예, 처참하게 죽은 필리핀 독립군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활약에서 우세한 미군은 마닐라를 단번에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은 44명이, 필리핀 독립군은 7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군은 하루 만에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점령하고 필리핀을 완전한 미국의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처음 시작과 되게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에게는 약 330년 동안의 스페인 지배가 끝남과 동시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필리핀은 이게 미국의 식민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필리핀 독립군은 스페인 점령 시절보다 더 막강한 미국의 군대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상대가 될까? 이렇게 필리핀 독립군이 적극 대항하자 미국 입장에서도 필리핀과의 전쟁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점점 치열해져 가던 중 미군이 거의 전멸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01년 9월 28일에 벌어진 발랑이가 사건입니다. 필리핀의 사마르 섬의 작은 마을인 발랑이가에서 술에 취한 2명의 미군 병사가 한 필리핀 소녀를 성추행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마을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죠. 더 이상 미군의 통치를 견딜 수 없었던 주민들은 필리핀 독립군과 협력해서 당시 미국에 대항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미군은 마을 교회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독립군은 이곳에 잠입해 기습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앞에는 미군이 항시 보초를 서고 있었잖아요. 네.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독립군은 이곳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세우는데 어떤 묘책이었을까요? 변장. 변장. 사복으로 입고. 아니 수녀로.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여장으로 맞네? 위장하는 거였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했기 때문에 콜레라로 죽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독립군은 이를 이용해서 콜레라 죽은 아이를 실은 관 밑에 칼들을 가득 숨겨놓고 교회에 들여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세운 필리핀 독립군은 과연 무사히 교회에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걸렸을 것 아유, 같습니다. 관이 너무 눈에 띄어요. 내가 봤을 때 100% 걸렸어요.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잠입한 필리핀 독립군은 다음 날인 9월 28일 아침에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그걸 신호탄으로 숨겨둔 무기를 꺼내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미군들은 필리핀 독립군의 칼에 하나둘씩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갑니다. 심지어 이때- 칼로 죽였어? 미군 대부분이 전멸하게 된 거죠. 열받겠는데. 이 발랑이가 사건으로 미국 필리핀 전쟁 중 필리핀 독립군이 승리한 중요한 전투로 기록이 됩니다. 칼 웨인 씨, 당시 필리핀 독립군이 사용했던 무기는 어떤 무기였어요? 칼이래잖아요. 칼 왠시? 칼 말고 또 있었나요? 예. 네, 뭐 칼도 있었고 이게 필리핀 독립군들은 보로라는 전통적인 필리핀 무기를 사용했어요. 뭐로? 그래서 이 무기를 쓴 사람들을 보로맨이라고 했습니다. 마체테 같은 건가? 네, 보로는 길고 넓은 칼인데 이제 원래는 농업용 도구로 사용하던 칼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마땅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날카로운 것들을 들어오는 대로 일단 무기로 활용한 거예요. 야, 총도 아니었네. 생각보다 어쨌든 미군의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거의 전멸 수준인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 미국 이럴 때 복수하는데 미국은. 맞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미국은 이 사건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살상 엄청 하는 거.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피해 복수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어떤 복수였을까요? 아주 그냥 다 쏴. 그냥 뭐 설마 막 아, 시민들까지? 민간인까지. 바로 필리핀 주민들을 향해 대규모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죄야? 당시 상황을 나타낸 만평을 볼까요? 에이, 이걸 그린다고? 진짜 아니지. 이건 선 넘었다 이거. 아, 자, 이거는 어떤 그림을 보여요? 아 10살이면 모두를 죽여? 아 그냥 이거는 부끄러워야 자, 돼. 그림을 보면은 분풀이 하는 거잖아. kill everyone over 10. 10살 이상은 무조건 죽이라는 얘기. 게다가 그림 하단에는 우리가 필리핀을 차지하기 10년 전에 태어났으니 전부 범죄자들이다. 뭔 소리야? 라는 글귀도 쓰여져 있습니다. 즉 10살이 넘으면 미국의 영향력이 없던 사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전부 몰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인종 청소를 자행한 것이죠. 이건 욕 먹을 만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욕 먹어야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로 인해 발랑이가 마을은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미국 필리핀 전쟁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던 약소국인 필리핀을 상대로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미국의 일방적인 잔인한 학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라 씨,
미군이 학살 당시에 또 어떤 짓을 저질렀죠? 당시에 미국 강제 수용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간인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 가지 고문들 했었는데 제일 끔찍한 거는 물 고문 있었는데요. 사람을 억지로 입을 벌리고 물을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넣어놨는데 배를 차는 상태에 버프를 가격을 했었어요. 야, 끔찍하죠. 네, 저거 그냥 여유롭게 보고 있어. 저 왼쪽에 있는 놈은 안타까운 장면이죠. 미국의 단합은 심해져 갔지만 필리핀 독립군들은 이후에도 1년간 투쟁을 더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후 필리핀 독립군 지도자인 에밀리오 아키날도가 체포되면서 190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날 미국 필리핀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렇게 필리핀을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면서 미국은 마침내 완전한 식민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통해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로까지 영향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생 국가였던 미국은 스페인을 꺾고 전쟁과 영토 확장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을 중지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죠. 이후 파나마 운하 건설까지 성공하며 태평양을 장악해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런 달라진 제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한 가지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는데 뭐였을까요? 바로 총 28척의 전함을 이끌고 약 14개월간 세계 일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국의 시대가 왔음을 확실히 각인시켰죠. 세계 일주.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당시 대통령인 루즈벨트. 히어로 루즈벨트였습니다.